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세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세 월세 집주인들이 조금씩 높여가니까 이왕 대출을 받을 거 조금 더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출발부터 유쾌하게 수익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수요일에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고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 누르시고요. 2077-6370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셔왔어요. 부동산계 어질현이라고 쓰고 황대현이라고 있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 금액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괜히 마음 급하게 먹는 분들에게 좀 투자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보통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뭐 아니다,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전세가에서 정말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동산 통계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가가 오르고 나면 항상 매매가가 상승을 좀 그 전세가에 의해서 주도를 했다. 그런 표현들이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세를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2년 후에 또 전세 계약 만기 때 또 올려줘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생기는데 네. 이게 집값이 얼마 오르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실제로 집을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만 원이라는 거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요. 꼭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집을 장만하실 수 있다면 지금 시점이 좋은 시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전세가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의 전세가율이 이미 넘어서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개발이 많은 용산구로 가면은 전세가 비율이 한 3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역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기대치로 집가가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집을 투자성이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견문을 넓히시는데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매수하긴 좀 좋은 시점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에서부터요.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편중된 시각은 버려보자.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 전화부터 받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자, 어떤 고민 들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 암사동에 네.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4평이에요. 네네. 근데 요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지 팔아야 되면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냐 매도냐 하셨는데 그럼 정확한 아파트 이름은 뭘까요? 암사 선사 현대 아파트요. 암사 선사 현대 아파트요. 예. 네, 라임이 좀 착착 붙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네네. 선사 현대 아파트 어떤 전략 예. 세워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암사 현대 아이파크를 갖고 계신데 아니, 아이파크가 아니고 선사 현대인가? 네, 선사 예. 현대 아이파크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암사역에 예. 바로 인근에 있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4평이든 25평이든 갖고 계신데 예.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자, 매도 시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내용으로는 일단은 약간 상향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관점은 경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뭐 치르세, 연구, 인하 그런 것들이 거래량을 조금 더 예.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내년, 내후년엔 좋아질 건데 물론 이걸 팔면 또 뭘 사시려고 또 계획을 잡으신다면 뭐 매도 시점, 경기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진 않겠죠. 싸게 예. 팔면 또 싸게 살 것이고 비싸게 팔면 또 비싸게 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한번 같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자, 네. 지금 암사 현대아파트라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한강변에 네네. 붙어서 이 강나루 예. 지구 이 한강 시민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암사역도 바로 인근이고 사실 예. 그 이 조망권에 있어갖고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가격도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25평이 한 3억 5천, 6천, 7천 그 정도 하나요? 3억 중후반? 3억, 저희가 한강 조망권이 좋아서 네. 지금 3억 6천인가 7천인가 고 예, 있어요. 예. 그 정도면은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일단은 두 가지 관점으로 여기서도 예. 또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요. 예. 주요 인근의 수요 공급이 변화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죠? 아, 예. 예. 뭐가 있냐면 이쪽에 고독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해요. 아, 그죠? 네. 예,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아, 왜냐면 제가 거기 살질 않거든요. 그러시군요.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미 예. 그 시범 아파트도 이제 철거가 들어가고 이미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거기에서 네. 고덕 그쪽이 가까운가요? 가깝죠. 지하철로 뭐 한 두 정거장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예. 굉장히 인근에 영향을 이제 주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 여기에서 이주를 재건축을 통해서 그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면 그 지역을 예.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인근에서 아파트를 찾을 때 내가 이 인근에 그래도 한강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겠다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가겠죠. 암사 현대 예. 아파트로. 근데 예,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 인근에 또 이제 강변 도시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이쪽에서 또 많아요.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 공급도 많기 때문에 자,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거의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양면의 날이죠. 이쪽에서는 이주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이쪽에서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리 암사대교가 이렇게 지도에 보여요. 이 구리 암사대교가 올해 개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암사역도 8호선이 이게 그 하저터널에서 구리시청을 지나서 벌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 예정이 잡혀 있어요. 지하철이 예.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결국은 장점입니다. 그죠? 네네. 네. 예, 교통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효과는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이런 교통 환경 호재는 서울 중심 쪽으로의 나아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길이라면 훨씬 더 이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예. 시 외곽 쪽으로의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 크진 않아요.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람들이 항상 서울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구리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통 호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 매도 시점은 아닙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인근의 한강을 조망으로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후에 어차피 암사역이 8호선이 개통되는 이제 개통은 좀 늦더라도 착공은 아마 2년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올해 안에 구리 암사대교가 개통이 될 예정이니까 그 시점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변 2년 지역에 정도요? 네, 2년 후에 다시 한번 네, 판단을 주변 해보시죠. 지역에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통 효제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예. 네, 중간에 그러면 두고 가격이 네. 그대로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아. 조금이라도 오를까요? 네, 이 시세 차익 부분 역시나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저는 아까 네.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2년 정도 후면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이 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네,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렸는데요. 중간에 네. 들고 계시다가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저기 이문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지역구예요. 네, 단독 20평짜리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문 2동에 238-13호에 또 단독 27평짜리가 또 갖고 있고요. 아, 네네네. 근데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은지 파는 게 좋은지 그 뉴타운 지구는 재개발용 3구역은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은 네. 어떤 시점에 가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또 입주까지 가서 사는 게 좋은지 예 그런 네, 거 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문 뉴타운 재개발 3구역에 재개발지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문동에 238-13번지 여기에 네. 또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두 곳에 네. 대한 전략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문동 쪽에 좀 오래 사셨나 봐요, 거주를. 예, 238-13호에 30년 살았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지금 여기 네. 재개발 3구역에는 2005년도에 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예.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봤어요. 예. 일단 이문동에 30년 동안 살으신 그 번지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봤는데, 예. 그 이제 신이문역하고의 아주 인근 거리고, 예. 여기를 보니까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여기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하더라도 준주거지다 하더라도 일종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좀 더 좋게 뭐 예를 들어 더 고층으로 짓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법도 완화시켜주고 뭐 그런 식의 이제 혜택을 줘서라도 이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좋은 땅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상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저성장 시대예요. 개발이 더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막 해갖고 좀 높은 건물을 지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들어왔을 경우에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 여기 지금 들어왔던 적이 있나요? 건설회사에서? 예, 거기 저 뒤에 보면은 241번지, 235번지가 그 공터처럼 저기 있었는데요. 네. 예. 그거를 지금 어떤 업자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샀어요. 아, 네, 예. 사면서 후문을 내려고 그 우리 뒷집에 238-12호하고 우리하고 예. 11호, 10호 이걸 다 살려고 아마 아, 예,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입질이 왔는데요. 이 여기 지금 세 집, 네 집이 다 오케이 하지를 않으니까. 네, 예. 자, 238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다 했어요. 그냥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졌어도 다시 예. 한번 기회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해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땅이 넓게 건축업자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한다면 반듯한 건물을 지을 텐데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입지적으로 사실 그렇게 A급 지역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일종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사통팔달에 입지적으로 뭐 이렇게 통과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건 장점은 있고요. 그래서 예. 여기는 일단은 기대치는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되고요. 예. 좀 더 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주변에 이제 뭐 건설회사에서 와갖고 좋은 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문 3구역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문 3주택 재개발이 굉장히 대단지로 여기 이제 바로 또 어머님. 예, 4,000세대 넘어요. 예, 한 4,500세대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그 역세권 10후2까지 같이 결합 재개발 방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50층으로 50층으로 또 이렇게 또 4,000세대 50층
굉장히 예. 높게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겠죠. 예. 물론 용적률 상향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향 받는 것만큼의 절반을 뭐 장기 전세 주택으로 또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예. 조합원들의 사업성은 더 좋아지는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언제가 매도 시점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조합 설립도 이미 다 예전에 끝났고요. 예.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회사하고의 본 계약이 되고 관리 처분이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전에 좀 되기를 바라고요. 관리 처분 되는 시점에서는 건설회사에서 이주비를 줘요. 이주비 예. 나오는 시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관리 처분 시점이 아마 첫 번째로 팔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계속 거주 환경을 이쪽에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또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 입주까지 하시겠다. 그거는 관리 처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 추가 예. 부담금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이게 예. 비싼지 안 비싼지 좀 제가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 노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두 곳에 대해서요, 모두 다 보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언제 네. 전화 주셔야 한다고 했는지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관리 처분 시점에. 네, 맞습니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 들어와 있을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세요? 네, 수원 영통 망포동에요. 네. 거기 당암 지하차로 지나서 중앙 하이츠 블랙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네. 그 네거리가 이제 있는데, 그 네거리 근처에 네. 신축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게 전망이 어떤가 하는 거 하고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그 근처가 지금 전에 이제 아파트가 뒷다가 만 현진해법일이랑 뭐 임광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이 완공도 하고 또 다시 SK로 넘어가서 건축을 다시 재개한다 해요. 그래서 아, 네. 상가 투자를 그 인근에, 그 네거리 인근에 네. 거의 언제 하는 게 또 적절한 시점인지 네,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이 사거리 주변에 중앙 하이츠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또 현재 지어지다만 아파트들도 다시 건축이 붙으면서 그 신축 상가가 이 투자 메리트가 있을지 그거 문의 주신 거 맞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점이 지금이 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완전히 다들 뭐 될 때 하는 게 나을지 네.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메리트와 투자 시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축 상가네요. 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에 이제 망포역 이번에 얼마 전 작년에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네. 주변에 이제 중소형 평수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상가를 보셨습니다. 상가는요, 아파트 가격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일단은 우리가 보통 상가 하면은 단지 내 상가를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투자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내 상가는 뒤에 배우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우 세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를 제1 안정 투자 상품이라고 상가 중에서 뽑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지 내 상가가 아닌 이제 신축 상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인근에 빈 땅들이 있고 지금 상가들을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질 거라고도 그러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요,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 하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상권을 아직은 일반적인 분들은 상권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상가는 입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있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신축 중에 있을 때에는 얼마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양 직원의 말만 들어야 되고 분양 직원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임대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그 주변의 시세를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 쉽게 말해서 우리 부동산에 이런 상가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또 선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축 상가 지어지기 전일 경우에는 거기가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이렇게 뭐 권리금이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가다, 아주 상권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신축 중에 들어가지만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절대 신축 건물을 건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가 다 놓여져 있고 안정적인 곳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시청자님 쪽에서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은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금 주변의 아파트들이 아직 완성된 그 단지들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그 현진해법일도 이 문제가 있어서 짓다가 만 게 최근에 완공됐고 근처에 이제 임광도 SK로 넘어가서 짓기 시작한다는데 네, 투자 시점은 검토를 한다 해도 언제가 괜찮을지요? 조금 이제 그 지역이 마음에 드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지역 안에서 보신다면은요, 신축이, 이렇게 보통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개발을 할 때 신축 상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공사 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걸 매입을 하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미 계획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상권이 어느 정도는 그림이 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실 때 이런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 구분 등기 상가를 사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신축 상가에 투자하는데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역적으로 시청자님.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거기는요,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 이제 아파트가 더 들어올 것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신축 상가다 보니까요, 당장의 수익 견적 잡기도 어렵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 후에요, 다시 한번 황교안 소장께서 전화를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매물 정보들 하나하나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일정 확인하시죠.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서울 각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 유망 지역도 분석해드리고요. 새 혜택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 1월 18일입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언급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집을 사야 될 시기가 됐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참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셔갖고 이제 집을 이제 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예전같이 그냥 무작정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학습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세미나에 오시는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좀 자료도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이제 2014년부터 바뀌는 그런 내용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02797-1800번 연락 주시고요. 또 매물 정보나 혹은 부동산 고민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70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꼽혔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취득세율 인하에 이어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까지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들이 잇따라 완화되면서 올해 주택시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건설업계가 느끼는 주택 경기가 확연히 좋아진 겁니다. 건설 경기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나타낸 주택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경기 실사 지수는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빠질 거란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주택사업 환경 분야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10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은 117.6으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나 상승하며 가장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분양계획 지수도 지난달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하며 신규 수요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재건축 지수 역시 5.6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정책 변동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공유형 모기지나 통합정책형 모기지 등 금융정책 지원이 이제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진입 기반이 마련된 것도 주택시장 회복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가 상승이나 월세 확대와 같은 임차 시장의 불안은 지속되는 만큼 민간 임대 활성화나 임차인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10대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물량이 6만 7천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01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물량이 6만 6,918가구로 지난해보다 400여 가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우건설이 19,800여 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22,300여 가구보다 11%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롯데건설이 7,800여 가구, GS건설 7,700여 가구,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사나 SH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장기전세주택 784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초구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61가구, 구로구 개봉 푸르지오 115가구, 노원구 중계 한화 꿈의 그린 34가구, 기존 공급단지 가운데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로 인한 공가 574가구 등입니다. 공급 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국민 임대주택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50에서 60% 순입니다.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소폭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805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797만 7천 원보다 약 1% 상승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3%, 2.2%씩 상승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전담 운용기관이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19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 도입을 결정하고 증권사 1개사와 자산운용사 1개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운용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향후 4년간 자산 배분을 수행하고 개발 집합 투자업자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에 오늘 6392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방송을 해주고 계시죠? 자, 오동준 소장님,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요. 최근에 이제 대책 발표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런 투자 환경을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투자 가치 굉장히 높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 1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으로 저희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계의 잔다르크죠. 김연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역세권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두 매물 다 역세권 매물로서 실거주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수익이나 단기 시세 차익으로는 약간 단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논현동 다세대 주택하고요.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성수동에 이어서 논현동과 암사동 쪽까지 저희 한번 두루두루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다음 달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네, 전세 들어갈 돈에 1천만 원을 더 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저희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게 본 매물 같은 경우 평당 딱 2천만 원이에요. 네. 대지권이 9평이나 되거든요. 2구 18 딱 대지권 가격만 받는 가격이라서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인근에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가격이 대지 한 7평, 8평짜리가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은요. 전용이 13평인데도 불구하고 대지권 9평입니다. 근데 1억 8천만 원에 나온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독주공 재건축 이주 시 단기간에 차익 한 2천만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추천 포인트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직선거리로 150m고요. 뛰면은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매물로서 굉장히 이런 매물 바로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초역세권의 매물로서 임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지 여건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평지의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을 평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의 확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8호선, 그다음에 지하철 5호선, 8호선 네, 그 확장과 9호선도 또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 강동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 5호선, 8호선, 9호선 교통 확장에 의한 효과와 또한 암사대교가 올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대교 교통 호재까지 해서 교통의 확장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뛰면 1분 거리다라고 입지 여건 소개해 주셨는데 한강변과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확장, 이 5호선,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개통 소식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이쪽 지역 입지 여건 좀 더 자세히 한번 둘러볼게요. 그 주변에 자동차로도 진입하기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네, 도로망으로 보면은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차량으로 막히면은 한 30분 이상도 걸리지만요. 안 막히고 수월하게 간다면 한 20분 정도면은 강남 중심지, 그러니까 강남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이요. 선사 유적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지하철 8호선에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강동구 지역에 대규모 업무단지 유입도 있다. 그 예정 소식도 저는 들려온 걸 알고 있었는데요. 개발 호재들 이를 비롯해서 어떤 소식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까요? 강동구 같으면 예전에 그냥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중심권 중에서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으로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주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강동구에 그 첨단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강동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약 7만 평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업무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총 10만 평 규모의 업무단지 조성과 함께 암사동 인근에 약 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유입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이주 수요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송파구만 하더라도 많은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 강동구 자체만으로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고덕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3월 달부터 벌써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에 의한 단기 차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이제 천호동이 붙어 있는데요. 천호 뉴타운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더욱 좋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이주 수요 그리고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건물 한번 볼까요? 다음 달에 지어지는데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건물 지금 특징은요? 거의 다 지어졌고요. 지금 내부 인테리어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지금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딱 시기가 좋은 게 고덕 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가 3월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주 수요를 바로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형성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 전세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방이 2개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또한 각 세대당 주차가 1.5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가 가장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저 같으면은 그 신혼부부들 전세 구하기 힘든데요. 이 가격에 그냥 매입을 하셔서 편안하게 거주하시기에 적합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와 사랑은 정말 타이밍 싸움인 것 같은데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완공된다. 이 적정한 시기다라고 주셨는데 그럼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매매 가격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저 1억 8천만 원이면 뭐라고 하죠? 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가 아니죠.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가격대가 1억 8천 후반에서 1억 9천 초반이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저렴합니다. 강동구 하면 그래도 강남 3구 안에 속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라면은 가격 양천구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강서 쪽에 대표하는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강동구에서 대표하는 빌라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은요. 단순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가격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7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1억 7천만 원 전세를 놓을 시에는 실투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월세 전환 시에는요. 월세로 놓을 시에는 보증금 3,200만 원, 월세 70만 원이기 때문에 연수익률 8%를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출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네. 방 공제를 할 때 기존에 2,500만 원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200만 원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은요. 8,5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좀 높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실투자금 6천만 원에 연수익률 8%를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솔직하고 또 정확하게 정보 전달 도와주셨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가져오신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6년 9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지역이죠.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우선 입지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강 넘어서 바로 압구정동과 접해 있을 정도로 있으면서 서울 시내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강변에 있는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그 재개발 예정 지역 매물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도정법의 개정에 의하여 가지고 용적률의 상승이 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사업 속도가 지금보다 좀 많이 대폭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게 좀 두 번째 포인트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최고가로 매매가 됐을 시에는 4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에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지던 매물인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시세가 조금 떨어진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억 2천만 원이라는 매매가는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였습니다. 자, 용적률 상향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왔는데요. 그럼 기존 몇 %에서 어느 정도로 올라간 건지 그 주변 이 개발 현재 상황, 진행 상황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현재 진행 상황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성수 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사업지고요. 안에 이제 사업성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수 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는 약 2,9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원 수가 약 1,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모두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약 1,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이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최근에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사업성이 좋았던 지역에 이 재개발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가 터졌는데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에 그 지자체가 정한 조례상의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국토부에서 좀 발표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성수동 지역에 바로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은 성수 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받을 수가 있는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서울시 조례로 묶여져 있던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던 사업지인데요. 한 법적 상한선 수준인 이 300% 정도의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로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을 좀 일부 부담을 한다는 등 아니면은 부지의 기부 체납률이 더 높아지는 등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만이 이 용적률 법적 상한인 한 3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도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러한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법적 상한선인 300%대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부담 없이 이런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사업성이 상승됐을 때는 사업 속도 또한 앞으로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적률이 상향되는 과정에서 그간에는 조건부가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털어냈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 더욱더 우수해졌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쪽 지역 주변 지역에서 들려오는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성수동 지역이 계속 좀 고급 주거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뭐 현대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의 그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옴으로써 부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요. 또 주변에 좀 낙후되어 있던 중공업 지역들이 계속 깔끔한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좀 부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고급 주거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호재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 이미지 자체가 개발이 되고 있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주셨는데 그럼 건물 특징과 또 가격 메리트까지 저희 쭉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준공이 완료돼 있는 그 8년차 빌라 매물이고요. 그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이후에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매물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넓은 8m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됐을 시에 높은 권리가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가가 7천만 원 전세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 대출 약 5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셨을 시에 약 1억 원 정도의 성수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 소액 투자로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라는 그 재개발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가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시기가 재개발 투자 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숲역 역세권이고 사업성이 향상되고 있고 8m 도로와 인접하다라는 포인트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1구역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7호선 논현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9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입니다. 2억 7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7,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논현역과 논현역, 7호선과 9호선 모두가 인접한 곳입니다. 교통 부분 굉장히 좋네요. 네, 5개 역을 또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네. 먼저 큰 장점인 게 이 9호선 신논현역이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투룸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이지만 본 매물도 9호선 역세권이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노선을 살펴보면요. 2호선 강남역, 그다음에 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7호선 논현역, 학동역, 그다음에 멀리서는 또 신사역까지도 도보가 가능한 모두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 면에서 보시면 10%입니다. 수익률에서 10% 안정적 임대 시장을 보이고 있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요. 이 가격대에 투룸 공급이 되지를 않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희소성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10%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있는 그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분양가가 3억 2천이었는데요. 5천만 원 가격을 내려서 지금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 내려서 수익률을 10%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온 매물이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황금 노선 9호선 포함해서 5개의 노선이 이용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네.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자동차로 입지 저희가 교통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네.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는요,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반포로로 연결되어 있고 학동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보이시면은 저 7호선 라인 쪽에 학동로고요. 그다음에 9호선 라인 네. 올라가는 쪽이 봉은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동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전국으로 빠져나가기도 차량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고속터미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또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네. 있고요. 그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상권이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교통 여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나눴던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9호선 연장 소식 좀 더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9호선 연장선이 이제 몇 달 후면 개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까지 지하철 이용했을 때 5분 거리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또 신분당선 착공 예정에 따른 지하도시 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차병원 사거리에는 의료 특화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의료 특화 사업으로 병원들이 계속 입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의료 종사자들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호선과 신분당선 연장 개통 소식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9월에 준공이 된 신축 네. 건물입니다. 주택 구조나 특징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5층 중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CCTV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용이 확장 면적 포함해서 약 12평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원룸 같은 경우 이 지역이 거의 5평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2배가 더 넓고 2배 이상이 더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받쳐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가격적인 면으로 가면은요. 지금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대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제하고 월 66만 원의 소득이 가능하고요. 연 수익으로는 7,800만 원 정도 투자하셨을 경우에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10%, 투룸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시장, 지금 월세가 내리더라도 이 가격은 당분간 한 5년간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넓은 대지 지분을 보유한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10% 이상의 수익 가능하다라는 언급이었네요.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정보 확인하셨죠? 02-2077-6392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